국힘당 이제 대표 선거를 하는데 그 이준석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할당제, 여성 할당제를 비롯한 그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일반 이제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라고 할까요? 일반 서민들 남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많이 얘기된 것인데 오히려 아주 그냥 굉장히 신선한 충격입니다. 오히려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수 정파의 보수 인사라는 사람들 중에서 할당제 이렇게 폐지 인정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물론 당장에 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수십 년 할당제 다른 여러 이제 할당제들도 많지만은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여성 절반 이상, 여성을 홀수번 먼저 번호로 하니까 절반 이상이죠. 둬야 한다는 그거 제도가 이제 된 지는 이미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여야 만약 그때 당시에 진보정당이 뭐 그런 정견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진보정부에서. 그런데 이상하게 진보정부 이쪽 당에서 이쪽 당에서만 자기네 후보를 절반 여성 할당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자유입니다. 그거는 자기네 정견이니까. 그런데 그 선거법 자체를 그랬습니다. 여야 합의로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진보적, 글쎄 뭐 그 진정한 진보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상당히 진보적인 법률인데 이게 여야 합의로 제정된 지가 이미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그럼 어디에 있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진보, 보수 두 정파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좀 비판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면은 이제 좌파 교조주의 파가 있죠. 좌파 교조주의, 그러니까 환경, 인권, 여성, 노동 이러한 이제 주제 거기에 딱 맞는 그러한 정책을 하겠다. 그러니까 교조 그 자체 어떤 교조에 여성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 따른 세세한 판단을 하지 않고 여성 우선주의 이걸 이제 밀어붙이는 거 교조주의 조항 그대로만 밀어붙인다 이거죠. 이제 어쨌든 이건 다른 얘기니까 이만하고 이런 어떤 강경 그러니까 좌파 이제 그 세상을 좀 어떻게 해서라든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기존의 이제 시스템에 의한 사회 엘리트 형성보다는 다른 식으로 할당을 되는 것이 좋으니까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 보면은 이제 절반을 아예 할당한다 이렇게 그런 얘기들 국회의원 절반, 장관 절반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나라도 있고 그러죠. 근데 이쪽은 원래 그렇다 치고 근데 지금보다 상당히 보수 정파가 강했을 상당히 오래전에 이미 이 보수 정당 쪽에서 국회의원 여성 절반 할당,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런 이제 비례대표 절반 할당을 이미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는 그런데 우리 보수 정파가 그러니까 기득권층을 옹호한다는 비판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좌파를 이렇게 진보를 이렇게 교조주 이렇게 나쁘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우파도 역시 이제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층이다. 그럼 기득권층이면 뭐가 좋으냐? 자기의 가진 것과 재산은 물론이고 심지어 권력까지도 그 저기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최소한 자기하고 아주 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만 그러고 싶어하지.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개방적으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아랫계층이 막 올라오고 그런 거 원하지가 않죠. 자기의 그 위치를 그대로 갖고 싶어하지. 그런 사람한테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차하위층의 남성들이 아무래도 남성들이 더 이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도전의식이 강하니까 이렇게 자꾸 자기 자리를 치고 올라오죠. 이거를 막아야 합니다.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성 할당으로서 그 문을 반 이상으로 좁으면은 저절로 그야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재벌 기업 같은 경우 자식들한테 물려주니까 삼성하고 한진하고 둘 다 오히려 절반이 아니라 1대3, 1대3, 1대2죠. 남자는 외아들이고 여자는 형제는 둘, 셋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여성 임원이 더 실권을 가진 여성 임원들이 오히려 더 많죠. 그만큼 더 모범적이죠. 여성 할당 면에서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세습 할당 이런 면에서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 쪽에서도 금방 이제 당연히는 아니지만은 보수를 표방하는 기득권 층에서도 이 경쟁을 배제시키고 자기들의 이제 이권을 그대로 자손과 이제 측근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 할당 경쟁적인 그런 하고 위협이 덜 되는 그런 비교적 그런 이제 여성들을 이제 높은 자리에 할당해서 올리는 그런 제도를 관행을 지지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제도는 그렇다고 치고 그럼 더 본질을 좀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은 아직 많이 안 됐지만은 이제 단지 그런 정치라든지 이미 고위직 이런 데서의 이제 이미 기성세대의 할당 그런 거 이상으로 그런 외국 같은데 그런 데서는 이제 대학 같은 거 입학 이런 데서 많이 그런 할당을 많이 실행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옛날에도 여자 대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기 힘든 여성을 위한 배려도 있었습니다만 그보다 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수민족 주류가 아닌 민족 할당이 옛날부터 있었죠. 그래가지고 흑인 기타 이민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할당이 실력 객관적인 성적은 이제 일반 백인 다수인 사람들보다 못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할당을 해서 이제 입학을 시켜준다 이거였습니다. 이거 이유는 뭐냐면은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제 명분은 이제 이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우니까 더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올려준다 이 얘기지만은 그보다는 그러니까 인간의 윤회를 하면서 아무래도 대개는 자기 조상 비슷하게 일단은 윤회를 합니다. 이제 크게 이게 몇백 년, 천년 사이에 이렇게 좀 윤회의 틀을 바꿀 수는 있지만은 일단은 자기네 틀 안에서 그러면은 미국의 아무리 흑인의 권익이 옹호되고 발언권이 강해진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문 자체는 뭐가 되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유럽에서 중세 이후
계속 발전된 그런 학문이죠. 그리고 주된 언어도 영어이고. 그러니까 이 문화 그 자체가 이 백인들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리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꼭 균등하게 똑같은 성적으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공부를 시킨다 하더라도 이제 윤회와 인연적으로 아무래도 이 미국 대학에서 뭐 아프리카 뭐 그 토속 뭐 문화 이런 거 주술 같은 거 그걸 뭐 시험 봐서 선발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불리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건 엄두를 못 내죠. 이제 이런 그 입시 자체를 흑인 문화 가깝게 바꾸자 그런 얘기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예, 한민족 여태까지 우리 민족 그 문화를 이어왔던 한민족이 있고 그 기타 이제 여진족과 외구 이런 다른 종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학문을 계속하면 불리하죠. 그러니까 예, 그 마침 또 이제 서양 문화로 이제 바뀌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 예, 어떤 전통적인 문화 이런 걸 이제 교육과정에서 많이 없앰으로써 상당히 불리함이 덜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고유 문화에 익숙한 계층이 예, 입시라든지 학습에 의한 상류층 신분 상승에 유리한 것이 거의 많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예, 민족들은 그 아무래도 학문적인 그런 면에서 좀 더 그 그런 이제 그 그런 자질 같은 게 길러지지 않았죠. 예, 여진인가 외인들은 주로 이제 벌판과 대안에서 싸움과 약탈로 자라왔던 사람들이니까 어떤 학문적인 그런 기질이 좀 아무래도 더 없습니다. 이 전통 민족, 한민족은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공정하게 우리나라도 역시 공정하게 입시 제도를 해도 자유경쟁을 해도 이 한민족에 비해서 여진족과 외구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 문화 교육 과정을 많이 변질시키기도 했지만은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이제 고등학교 그런 데 내서 자꾸 평준화해 가지고 어떤 전교조 같은 데서 공부 잘하는 애를 칭찬하지 말라 너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학습 능력이 상류층에 이렇게 영향을 덜 미치도록 그렇게 자꾸 애를 썼고 그리고 입시에서도 특히 이제 미국 대학의 이제 인종별 할당처럼 어떤 이제 자꾸 명분을 주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농어촌 벽지 할당 어떤 그 수시 입시에 의한 어떤 모범 그 뭐 봉사활동에 대한 입학 뭐 그런 갖가지 편법 입학을 자꾸 만들죠. 그러니까 애초에 입시 순으로 했을 때는 공정했었는데 오히려 그 공정했다고 그랬었는데 점점 이게 더 오히려 퇴보되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학습 능력이 덜 되는 인종들이 이걸 자기들이 그 권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 세력이란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진보 세력은 그 나라에서 그 전통 권력을 가지지 못했던 그런 기득권과 문화에서 아무래도 소외됐던 그랬던 세력의 이제 진보 세력이 되니까 그쪽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학습 능력과 그런 데서의 어떤 불리함 이거를 자꾸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성적에 의한 학습 능력에 의한 엘리트 선발을 자꾸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 어떤 객관적인 이제 엘리트 어떤 능력 그런 거를 떠나서 이런 이제 그 상징적인 이제 사회의 어떤 다른 부류들이 자꾸 할당시키려고 하죠. 능력과는 별개로 이렇게
여성 할당 이런 것이 여성이란 것이 이제 어떤 뭐 인종적인 거하고는 별 큰 관계가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기존의 체제 자체를 이제 바꾸는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제 입시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점차적으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에, 아무리 이제 소수민족 그런 세력 존중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국가를 틀을 이루는 그러한 이제 문화 이런 거는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정치라든지 장관 이런 면에서 이런 쪽들도 그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자리지 뭔가를 누리고 할당해서 그 저기 이익을 나눠 갖는 자리가 아니죠. 그런데 그걸 마치 복지 혜택 나눠주듯이 무슨 뭐 할당 이런 거는 결국은 국민 피해로 갑니다. 이제 비록 뭐 OECD니 무슨 다른 선진 국가에서 자꾸 이렇게 그런 압력을 합니다. 물론 뭐 할당하라. 근데 그건 자기들이 그야말로 그건 또 그들 선진국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기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수단이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들처럼 이렇게 할당을 하고 그럴 여유가 안 되는데 이렇게 그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자리에다가 이런 게 제가 먼저 한 얘기도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그렇게 가장 지금 큰 문제가 저기 부동산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뭐 여성 장관 3년 이상을 장기 위임하다가 그랬고 잘못 생겨난 문제고 그동안 3년 도대체 이 몇 달도 아니고 3년 동안 뭐 했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이제 뭐 다른 부서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건 뭐 일일이 다 얘기하면 또 너무 시비 거는 거고. 근데 문제는 진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아까 진보 보수가 다 그런 거에 찬동이 되지만 바로 박근혜 정부를 망하게 한 세월호도 그때 해양수산부 장관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정말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 청문회라든지 기타에서 도무지 어떤 그 관리 지도자적 자질이 안 되는 게 보이는데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강행 임명한에서 이렇게 그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됐죠. 그 시기에 세월호가 다 잉태된 거죠. 이게 이런데 이제 그 보통 보면은 이제 인사청문회 그러면서 자꾸 뭐 부동산 투기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따지는데 사실 도덕성보다도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별로 도덕성을 별 문제 없는 사람이 가만히 있다 장관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저지릅니까? 이럴 때문에 이런 음으로써 이제 엄청난 그런 피해가 생기고 결국은 이렇게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박재인 정부가 다 이제 이런 할당 때문에 이렇게 망하거나 망할 듯한 그런 이제 상황에 이르고 그랬는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게 분명히 극복돼야 할 거. 그래서 이준석 의원 같은 사람은 정말 상식적인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아주 특별하게 얘기되는 정말 비상식적인 나라이죠. 왜냐하면 그런 여태까지 할당제 그런 비상식적인 걸 함으로써 이쪽 정파도 망하고 이쪽 정파도 망하려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마치 뭐 축구가 아무리 힘들어도 손으로 공 잡고 가면 안 된다 식으로 뭐 정치 내에서의 페어플레이로 서로가 약속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그 할당제는 여야 진보 보수 전부 이득이 되니까 기득권자들에게 서로 우리 그건 싸움만 끄지 말자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여태까지 수십 년간 얘기가 안 된 모양인데 이번에 그거를 이제 얘기함으로써 아마 그 정치인 완전한 정치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단 정치인이라고 봐야죠. 그런 상당히 이제 많은 견제와 문제 그런 것이 아마 일어날 걸로 보고 하여튼 제 상식을 이제 어떤 주류 사회에 다시 심는다는 거 이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이번에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